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네, 국립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있는 허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박수 쳐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네, 앞에서 좋은 발표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또 어떤 또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금방 또 소개해주신 것처럼, 네, 저희는 이런 실습학기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시스템 하나 개발을 했고요. 그걸 학생들이 활용하면서 실습학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학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참여한 협력 학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대학교에는 부속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모두 컨택을 해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컴퓨터 교육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은 정보 교사 그러니까 예비 정보 교과를 담당하는 예비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 한 학년을 모두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이었나요? 우리 학교는 이 실습학기 참여한 게 지금 2년 차인데 첫 해에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에서는 한 학과를 다 보내겠다 이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 아이들은 안 가고 니네 과만 가면 우리 과 아이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에 우리 과 내에서 갈 사람은 가고 갈 사람은 안 갈 사람은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무조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착해서 이렇게 가자 이랬더니 물론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과 내에서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는 총 입학 정원이 19명인데 네 19명인데 정보를 담당하는 예비교사가 그래서 19명이고요. 그래서 19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또 그 사이에 환경교육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또 거기에서는 이제 가고 싶은 학생 3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전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 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특수한 것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 교과가 1호 개정 교육과정부터 필수 교과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한 학년에 1시간 정도밖에는 실수가 배치되지 않아서 교사가 많아야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담당 교사가 1명이다 보니 실습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1명 받겠다고 처음에 하신 학교에서 저희가 적어도 그래도 2은 해달라 1명은 너무 외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더 좋겠다 해서 2씩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실습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환경교육과 참여하긴 했지만 저희가 주가 됐던 게 컴퓨터교육과였기 때문에 컴퓨터교육과 교육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공학점은 12학점 배치를 했고요. 실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점을 골라서 6학점 배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범대학 한 달 실습 나가는 실습 학점이 학교 현장 실습 2학점, 봉사 2학점인 거 아시죠? 4학점. 그래서 그것을 모두 이번에 한 학기 나가는 실습 학점으로 배정을 했고요. 우리 학과에 특별하게 있는 현장 실습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서 6학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한 이유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막 다 바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번 해보고 나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게 맞겠다 싶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을 실제 하면서 이번 학기에 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까 하는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맞는데 이거는 교육개발원에서 운영 매뉴얼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같이 하는 협력 학교에서도 교육개발원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때 저희가 실습을 시작하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오늘도 열심히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저는 전공이 교육공학이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평소에 관심이 많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는 한 달 실습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이 많았고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뒤로 가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좀 길게 학생들이 현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한 학기 갈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려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요. 한 달이 아니라 한 학기를 간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실습을 할 거고 그럴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게 뭘까? 그런데 학생들이 한 달간 실습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작성하는 실습 일지를 봤어요. 그런데 일지를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살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한 달 동안 하는데 왜 일지가 이렇게 깔끔하지? 물론 어느 날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손으로 쓰는 게 쉽지 않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느끼실 텐데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손으로 종이에 쓰는 게 감성적이긴 하지만 바쁜 와중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으로 쓰는 게 좀 한계가 있었고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른 거 다 빼고 거기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을 어떻게 바꾸자 이런 논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손으로 책으로 쓰던 일지를 그냥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 만드는 걸 시작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지금 앞에 있는 다른 사례에서도 온라인에 있는 구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뭐 그것도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실습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실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지만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습하는 동안에 실습 일지 작성은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아이들이 뭔가 작성을 하게 된다 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게끔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아예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 학생은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든 아이디라서 실제 학생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월화에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수목금에 실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상시 안내를 해주고 또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시스템이 안 되거나 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관련된 서식들을 여기서 다 안내하고 공지를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출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일이죠. 여기 지금 아이디 학생 이름이 T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오늘 출근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럴 때 교사가 승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나 왔다라고 알리는 거고요. 교사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생이 왔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눌러줘야지 확인이 됩니다. 출근이 됩니다. 그건 이따가 교사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관리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는 방인데요.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네, 아이고 너무 키웠군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작성을 하고요. 뭐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작성을 다 하진 않을 건데 대체로 뭐 전달사항, 학교 행사, 오늘의 주요 활동,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내가 성찰하는 부분,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저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저께 오늘 때문에 간단하게 넣어놓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가 막 적은 거니까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날짜 중심으로 내가 작성한 일지를 본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어제 뭐 했고 지난주에 뭐 했는지도 다 들어가서 체크하면서 이 시스템에서 자기가 한 일들을 다시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지도교사가 따로 로그인을 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학생의 일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조언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언이 들어가게 되면 학생이 내가 작성한 일지에 들어가서 지도교사가 어떻게 조언을 남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한 것이 수업 참관입니다. 그래서 수업 참관했을 때 그냥 참관을 뭐 종이 작성하면서 어떤 내용을 봤는지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참관한 내용을 잘 작성을 하고 자기가 그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일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작성한 내용은 이 안에서 다 또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요. 잠깐 제가 출력 기능을 일지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금방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제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따로 보관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 양식을 만든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이 얼마나 실습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대학교에서 증빙을 하라 그래서 이거 화면에 있는 것 갖고 하면 안 되냐 이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만드니까 약간 옛날 스타일하고 비슷한 게 화면에 올라와 있지만 학생들은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려받아서 파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수업 참관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에 들어가서 수업을 참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비교사들이 학교에 가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하는 여러 가지들을 또 많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들을 다 참관하고 있어서 그런 참관을 할 때마다 여기에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활용해서 또 그 다음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습도 수업 실습인데 수업을 시연할 때 어떻게 하고 수업 실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계획을 세운 것을 교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실행을 하고 실행한 내용을 올려서 비디오로 촬영하면서 볼 수도 있게 했고요. 사회에 협의를 하고 그 사회에 협의한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수업한 거를 촬영해서 업로드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수업 관찰을, 남의 수업을 관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사의 수업을 관찰할 수도 있고 같은 예비교사의 수업을 관찰할 때에도 그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서 올렸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닌데 학생 상담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참여한 경우에도 어떤 학생을 상담을 했고 어떤 내용을 상담을 했는가 하는 걸 다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분 34초라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네.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또 그 다음에 여기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재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어왔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지금 보여드린 거에 화면들을 그러니까 자료로 넣은 거고요. 다 지나가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수시로 참여한 그 학생들하고 협력학교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일단 협력학교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 첫째는 뭐 작년부터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건데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문제가 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의 가산점과 지도 수당을 드리고 있지만 그걸로는 그분들이 하시는 노력에 아주 조금 더 많이 그렇게 혜택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도 다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를 좀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석 교사나 아니면 예비 교사를 지원하는 교사들에게 주는 어떤 그 지위 부여가 있어서 그게 일반 업무를 좀 경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이기도 하고 또 협력학교에서도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예비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이냐, 학교에서 예비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비교사가 어떻게 했을 때 그 행동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할 말이 없었는데요.
우리가 예비 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상담도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고 어떤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예비 교사로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지침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과에서. 그래서 아까 교육 과정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교과 교육에 관련된 수업을 제가 운영을 하고 그것을 학교랑 같이 논의해 가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협력하는 학교가 10개가 넘다 보니까 저랑 생각이 같은 학교도 있지만 다른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5주 차에 대학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이미 협력학교에서 1주 차에 시작하고 막 이러면 좀 갭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 개의 학교만 대응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10개가 남는 학교랑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갭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들었고 저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니까 여기 협력 교사께서 뭐라 하셨냐면, 학기제 하는 거 말고 한 달 하는 실습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스템 너무 좋다. 실습 나갈 때 무조건 다 쓰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학교에서만 만든 거라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교육개발원이나 교육부에서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은 어떤 의견을 냈냐면, 교사에 따라서 좀 지도하는 내용이나 수준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물론 그 학생은 자기가 만나는 지도 교사는 한 명이지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숙제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학생들이 경험하면서 그냥 자기가 옛날에 학생으로 했을 때와 예비 교사로서의 경험했을 때의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를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도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교직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학생들도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손으로 쓸 거라 예측했던 걸 다 타이핑을 해서 쓰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항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는 부속 학교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도와주시지만 도교육청은 저희가 좀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부탁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끝나면서 내년에 또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걱정은 안 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0%에 해당하는 협력학교가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교사가 학교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른 데로 학교를 옮기게 되면 새로 오는 선생님한테 맡길 수 없고 누가 오는지 모르겠고 자기도 새로 가는 학교에서 맡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새로 가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담당할 교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그 교과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한 학기를 운영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협력학교들이 좀 순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지원 방안, 협력학교에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명료화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적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분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할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아마 시범 적용이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모든 대학이 똑같이 다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